안녕하세요. 경매 유기사입니다. 오늘은 박규신님이 거주하시는 한남더힐 경매물건 사례인데요. 박규신님이 직접 빚을 진 건 아니고 그와 얽혀있는 소송사건들이 있었죠. 그 사건들을 경매에 대입해가지고 풀어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실제로 박규신님께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신 건지, 그게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어려워진 건지, 그런 부분들을 경매를 통해 말씀드려 볼 예정입니다. 이 물건은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좋은 고급 빌라죠. 1층 빌라 물건이고요. 지금 감정가가 무려 138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이 24년 1월 달에도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78억이었는데 거의 60억 가까이 올라가지고 지금 138억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건물 면적은 240제곱미터 72.7평 물건입니다. 실제로는 233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테라스가 7제곱미터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고급 빌라 물건이고요. 그리고 현재 거주하시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일단 짐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구조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상당히 큰 빌라 물건입니다. 고급 빌라예요. 그래서 보면은 채권자는 비욘드 뮤직이고요. 채무자, 소유자는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박규신님의 전소속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박규신님께서 이쪽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고 있으실 뿐이지 박규신님 자체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져서 경매로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수강생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리는데 등기부등본은 이 집의 역사가 담겨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를 사정만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로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보시면은 이 물건은 한남더힐 103동이고요. 표제부에는 건물에 대한 전체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갑구부터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래는 주식회사 신탁사가 가지고 있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가 2017년에 매입을 합니다. 61억에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돈이 약간 부족하니까 신탁사로 넘겨서 대출을 조금 더 많이 받았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20년도 1월에 다시 또 글로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물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져오면서 을구에 보시면 근저당권 20년도 1월 6일 같은 날짜거든요. 그래서 글러브 엔터테인먼트가 채무자가 되고 근저당권자가 신한은행, 아까 수탁자가 신한은행이었죠. 그래서 원래 소유자, 수탁자가 신한은행이었다가 이거를 다시 또 글로브 엔터로 넘기면서 근저당권자가 신한은행으로 48억 정도 채권 최고액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어려워졌는지 가압류가 들어오죠. 21년도 8월 달에 들어오는데 채권자가 박효신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걸었나 해서 찾아보니까 음원 정산 수익을 지금까지 못 받고 있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23억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었고요. 밑에를 보시면 가처분 똑같이 박효신님이 거셨고,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송 사건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청구 금액 59억을 달라라고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59억과 23억, 상당히 많은 돈이죠. 정산이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22년 4월 달에 바이온 주식회사에서 경매를 겁니다. 이때 당시에 채무액이 5억이었습니다. 5억. 이거는 금액이 적죠. 그래서 22타경에서 기존 경매 사건이 진행돼서 24년 1월 달에 진행됐다가 이게 채권 금액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또 경매로 나온 건데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21년도였죠. 21년도 8월, 9월 달에 박효신님께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것도 20년도 7월에 신탁사에서 바꾸고 한 6개월 정도 후에 박효신님이 납세 담보 제공 계약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 용산 세무서에서 이 글러브 엔터가 세금을 체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을 갚을 돈이 없으니까 박효신님이 그냥 보증을 서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납세를 담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면 효력이 없으니까 납세 담보 제공을 계약을 해준 겁니다. 누가요? 박효신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정상화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회사가 돈을 안 갚고 그러니까 다음 해에 바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회사도 당연히 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 또 22년 8월에 세무서에서 압류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다만 어찌저찌 해결을 했는지 바로 3개월 후에 압류는 발소가 되지만 다시 또 23년도에 세무서나 용산구에서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세금은 체납하고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아마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렇게 됐겠죠. 그 다음 강제 경매가 들어오고요. 비욘드 뮤직이죠. 비욘드 뮤직에서 24년 5월에
50억 정도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체납이 돼서 그런 것 같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3일 후에 아까 걸었던 5억에 대한 경매, 요거죠. 바이온 주식회사에서 걸었던 5억을 말소시키고요. 그러고는 3일 후에 가압류가 또 개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을구를 보시면은 이거는 은행에서 빌린 돈과 박효신님께서 담보 제공해 주신 부분이고, 그리고 그게 전부 다 말소가 되고요. 21년도에. 그리고 다시 또 21년도 7월 달에 FNC 베스트먼트에서 대출을 65억을 해줍니다. 아마 이 돈으로 돈을 어느 정도 메꿨겠구나 라고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빚을 다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온 사건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보시면 여기 21년 7월 9일날 돈을 빌렸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21년 7월 9일날 여기 가장 큰 금액을 갚은 겁니다. 이 밑에 금액으로 갚았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비욘드 뮤직에서 50억 소송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물건은 박효신님이 그냥 거주하고 계실 뿐이고, 기존에 글로브 엔터에서 빚을 져서 박효신님이 그냥 무상 거주하고 계실 확률이 높은 물건일 뿐이지, 박효신님이 뭐 사정이 어려워지시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브 엔터도 그럼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브 엔터는 이거를 61억에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24년에 이게 78억이 됐고요. 그리고 불과 10개월 만에 이게 13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입한 지 거의 7, 8년 만에 61억에서 138억이 된 거예요. 두 배 뻥튀기가 된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저당권이 65억인데 대략적으로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빌렸다라고 확인이 되고, 비욘드 뮤직 같은 경우에는 50억입니다. 그럼 둘이 합치면 얼마죠? 대략적으로 100억 정도 되죠. 근데 이거 값어치가 얼마라고요? 130억 아니면은 120억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전부 다 갚고도 남을 만한 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보면은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채무자인 엔터테인먼트도 그리고 박효신님도 망할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물건 또한 지금 담보 금액이 높기 때문에 취하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효신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거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주하실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떠한 사건이 진행됐었는지, 아니면은 박효신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예상이 되시죠. 계속 소송 사건에, 본인이 원치 않은 소송 사건에 계속 말려들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똑같이 경매 추천 물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